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재로 154쪽입니다. 사실 우리 고유어는 상당히 어려워요. 영어 단어 외워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사실은 실제로 저도 고유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이 고유어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저도 국어사전에 그때 찾아봐요. 시험에 잘 나오는 고유어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생소한 것들이 많아.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찾아봐 주는 연습도 좀 필요해요. 다시 해서 이거 처음 듣는 말이네? 이런 말 어디서 왔지? 하고 찾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온 고유의 단위인데, 고유의 단위는 우리의 미터법이 생김으로 해서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이 고유의 단위가 잊어버릴 만하면 한번 시험에 나와.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말의 숫자 단위가 나오네? 보세요. 뭐라고? 온. 그렇죠? 100. 즘은 나옵니까? 봐주십시오. 그렇죠? 온, 검은, 골, 즘은 잘 외워두세요. 온이나 거기 나온 즘은 잘 아시죠? 다음 2번에 전통 생활 단위가 나와주고 있는데 첫 번째 1번 뭐가 나와? 동이 나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나온 동은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근데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해. 그래서 부치나 붓이나 먹 10개, 필요고 50필, 백지 100권, 곶감 100점, 볏짚 100단, 저기야 비웃은 청어입니다. 2000마리, 생강 10점, 땅 100묻 그랬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다음 두 번째 무시란 말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뭐야? 10단위야. 그래서 장작이나 잎, 그래서 그 밑에 뭐죠? 거기 나온 생선 10마리, 미역 10장, 자반 10개, 과세용 토지 10묶음이다 해가지고 대체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디에? 해산물의 10단위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오세요. 그렇죠? 생선 10마리, 미역, 자반 모두 다 생선들, 해산물들이죠. 그렇게 봐주면 좋겠다. 골이 나오고 매 나오고 5번 연 밑줄 종이 전지호 천지합니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신문 한 장 쫙 펼친 상태야. 그치? 다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소끔, 버렁, 마디, 볼, 우리 밑줄, 기와 2000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와집 한 채를 그럴싸하게 지을 만한 양, 그 양이 한 우리야. 그걸 2000장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첩 나오죠? 첩. 그랬을 때 거기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첩과 재가 있다. 그래서 거기 나온 11번에 첩과 재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20첩을 뭐라고 여러분 자신은 한 재라 그러고 여기 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한약을 다릴 때 보셨습니까? 하얀 종에 싸놓은 게 있거든. 뭐죠? 한 봉지를 가지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한 1첩이라고 한다. 그렇죠?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 넘어갑니다. 155쪽에 맨 상단 13번 채. 생소한 말이죠. 인사한 말입니다. 한 채, 두 채 이렇게 세인데 그치? 다음 이어서 3번 길이와 넓이의 단위는 미터법으로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4번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5번 보세요. 거기 5번에 나오는 해산물의 단위가 나오는데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봐줘. 자 보세요. 먼저 20마리 단위와 10마리 단위와 2마리 단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0마리 단위 뭐라고 한다? 쾌라고 한다. 이때 쾌는 뭘 나타내는 말이야? 북어 20마리를 쾌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10마리 단위 아까 뭐라 했어? 묻이라고 한다. 묻. 다음 생선은 2마리라고 한다. 그래서 고등어 한 손 주세요 하면 2마리다. 그래서
20마리 단위, 10마리 단위, 2마리 단위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축은 다리 여러 개 달린 거 있지? 오징어, 쭈꾸미, 낙지, 문어 이런 것들은 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축은 20마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두루미 있는데 두루미 뭐야? 조기는 20마리를 두루미라고 한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일반적인 생선은 10마리를 무시라고 하지만은 특히 우리가 쓰는 갓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갓은 뭐만? 말려놓은 거 있죠? 조기를 말려놓은 게 굴비지. 굴비 10마리는 갓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쓸데없이 시험에 잘 나와. 자, 먼저 북어는 쾌. 오징어, 다리 여러 개, 연체동물들 이제 뼈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징어, 낙지, 문어 이런 것들은 축, 조기는 두름. 일반적인 생선은 10마리 단위를 무시라고 하지만은 갓은 굴비만을 이야기할 때, 굴비나 청어를 이야기할 때입니다만은 일반적인 생선 2마리는 손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자, 기억해 두세요. 다음, 이어서 156쪽에 왔습니다. 156쪽에 거기 나오기를 뭐가 있습니까? 농산물이 있어. 농산물이 있는데 먼저 우리 책 날개 보니까 거기 나오는 뭐가 있어? 곡식을 세운 단위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없더라고. 호비라는 게 있어요. 호비의 10배가 뭐야? 대야. 대의 10배가 뭐야? 말이야. 말의 10배가 뭐야? 섬이야. 그쵸? 섬이야.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쌀을 세는 대가 작은 게 있었어요. 이걸 10번 세면은 한 대야. 그 10대를 묶으면 한 마리야. 한 마리 5번 묶이면 10번 묶이면 한 섬이야. 다음 이어서 가마이란 말은 쓰지 마라. 한 가마에 두 가마에. 왜냐하면 이 가마이란 말은 우리말처럼 보이지만 일본말 가마스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섬, 두 섬 해달라.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키로, 그래서 20kg 쌀, 40kg 쌀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한 섬, 두 섬 이런 말들은 잘 안 쓰더라고. 시골에 내려가야 쓰지. 좀 드물어요.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번에는 곡식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창거리가 있어요. 일반적인 창거리 또는 뭡니까? 과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뭐가 있지? 접이 있어. 몇 개야? 100개야. 마늘 한 접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감 한 접이야. 대체로 접은 말입니다. 100개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비해서 여러분 자신들은 뭐죠? 거리는 50개 단위다. 그래서 오이 한 거리 하면 50개다. 그렇죠? 50개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거기 7번 밑줄 됐습니까? 6번, 7번 밑줄 쫙 그어주세요. 됐습니까? 이 정도 봐주면 된다. 다른 것들은 더 볼만한 게 없어. 다음, 우리가 이제 156개 맨 위에 가로 2번이야. 거기다 가로 2번에 뭐가 나왔어? 가웃이 나와서. 혹시 개정판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개정판이 아니신 분들은 이 웃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 가웃이야. 근데 이 가웃은 2분의 1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만약에 대가웃 이렇게 하면 한 대하고도 2분의 1. 한 대하고도 2분의 1. 그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봐달라. 다음, 이어서 7번 옥과 옥강과 바느질의 단위다. 거기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1번에 이건 필요하겠지? 쌈이야. 그래서 바늘 한 쌈 몇 개? 24개다. 바늘 한 쌈 모두 해서 몇 개? 24개다. 이건 알아두시면 되겠어. 그죠? 됐습니까? 나머지도 읽어보시고. 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쭉쭉 읽어보셔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156개 탐구학습 보세요. 거기 나온 마늘 한 접, 그죠? 바늘 한 쌈, 오징어 한 축, 고등어 한 두루, 계란 한 판 그런다. 했을 때 가장 많은 건 몇 개냐? 기출문제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것도 나와. 뭐죠? 마늘 한 접. 됐습니까? 그 다음,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굴비, 두 손. 두 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바늘, 세 쌈. 이렇게 놓고, 이것들의 총합은 얼마냐? 산수. 그래서 여러분 보시도 마늘 한 점 100개고, 굴비가 두 손이면 4마리죠? 이건 뭐죠? 72개제. 바늘 72개자. 그래서 이 순위를 모두 합치기.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는 이것 중에 가장 많은 것보다 가장 적은 대로 순서를 배려해봐라.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사실 아까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거의 미터법으로 환산된 다음에는 지금은 금 한 돈, 두 돈 이런 말 잘 안 써요. 지금 몇 그램 이렇게 쓰라고 하고 지금 아파트도 뭡니까? 몇 평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돼 있죠. 저 미터법으로 환산하도록 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시가 되면 이 고유의 단위는 다 사라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험에 잘 안 나오더니 뜬금없이 한 번씩 툭툭 불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158쪽이야. 158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 외래어가 나와. 이미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 국어를 하면서 외래어는 잠시 살펴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뭐라고 말씀드렸냐? 여기에 외국어가 있는데 외국어가 뭘로? 여러분이 하시는 차용어로 온다. 이 차용어가 뭘로 온다? 귀화로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외국어가 우리말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쩐다고? 국어의 문법 체계, 동화,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왔을 때 국어, 문법, 동화가 완료돼 버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묶어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외래어라고 한다. 그리고 외래어는 국어 자산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외국어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야. 맞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보신 대로 자, 한번 했어요? 자, 이렇게 쓰고 흑토자를 2번 겹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야. 아주 중립적 가치의 단어입니다. 뭐죠? 걸격자 마음심자야. 마음에 담다란 뜻이야. 너가 이번에 나를 도와줬지? 내가 마음에 담아둘게. 너가 나를 이번에 서운하게 해서 마음에 담아둘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오지? 이런 괘씸한 녀석 같으냐고 의미 변해버린 거야. 우리 국어시로 의미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괘씸이란 말이 어디서 한자에서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전혀 몰라. 한자에서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가 아예 없어. 여기 나오는 이런 말이 있었을 때 선생님이 약자로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써야 돼. 쾌악이야. 그러나 이 말이 뭘로 왔어? 참 고약한 일이야. 할 때 고약으로 의미 바뀌어버렸어. 우리식으로 의미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약이라는 괘씸이 한자에서 왔다는 사실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마이란 말이 가마스에서 왔다는 사실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이미 우리 국어에 굳어져 버렸어. 이미 뭐죠? 자, 담배가 타바코에서 왔다는 사실은 잘 알아. 그런데 실제로 마일드 세븐이라는 일본 담배를 보면은 메이드 인 자팬 타바코라고 쓰여 있어요. 미국 담배는 시가라고 써 있는데 비해서 마일드 세븐은 타바코라고 쓰여 있어. 그래서 뭐죠? 에스파니아가 어디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담배로 변한 거야. 하지만 담배가 포르투갈에서 왔다는 사실, 빵이 불어에서 왔다는 사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불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완전히 귀화해버렸으니까. 그런데 귀화의 종류가 참 많은데 우리 교재 158쪽 보세요. 한자에서 온 말들이야.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한두 개씩만 예를 들게요. 이 붓이란 말이 있는데 이 붓이란 말은 아마도 여기서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서. 근데 이걸 중국 사람이 어떻게 발음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거의 이런 발음에 가까웠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음을 들을 때 여기 나오는 이거 중국어에는 뭐가 없다 했지? 쌍쇼, 쌍지에 대해는 발음이 없거든. 쌍기역, 쌍디, 쌍비 발음이 없어.
쌍시오, 쌍지음만 있어. 그리고 중국어에는 글이 거스네가 발달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거 뭘로 왔지? 이것이 붓. 이거 처음엔 배셨겠지. 이것이 붓 이렇게 온 거거든. 그죠? 그래서 한자의 손말들 있죠? 벗, 먹, 종이, 짐승, 마냥, 고약, 김치, 김장, 배추, 고추, 상추 전부 다 한자의 손말들이다. 다음 이어서 2번도 여러분이 보시는데 거기 나오죠? 호주머니, 호떡. 그죠? 오랑캐들이 먹는 떡이 호떡이야. 다음 이어서 몽고 보시고 4번 보세요. 4번 버머. 버머가 뭐야? 산스크리트. 인도들이야.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을 해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전래된 과정에서 우리식으로 말이 변해버린 것들이야.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절, 그죠? 중, 달마, 만다라, 부처, 불타, 석가, 보살, 사리, 찰나, 탑, 바람, 뭐다? 산스크리트. 인도에서 온 말들이다. 됐습니까? 4번과 5번을 꼭 기억해주세요. 특히 일본말 보세요. 거기 나오죠? 고구마가 일본말 고쿠무에서 왔다는 사실. 구두가 구주에서, 냄비가 일본말 라베에서. 그죠? 낭만주의가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푼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가만이란 말이 일본의 가마스에서 왔다고 맨 마지막에 나와주고 있네. 그래서 4번과 5번이 가끔 시험에 잘 나와. 그죠? 어렵더라고. 다음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서구어도 보세요. 고무 됐습니까? 담배, 가방, 남포, 램프 등. 그죠? 램프가 변해서 남포가 된 거죠. 우리식으로 의미 변해버린 거야. 다음 차용어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동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어 냄새가 나. 그죠? 타이머, 빵, 아편, 그죠?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말들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문제는 우리가 이제 159쪽에 우측에 책 날개 같은 문제들이 잘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야. 어원이 한자인 것을 물어봐주고 있다. 이미 부처는 제가 인도에서 왔다고 말씀드렸고 기와는 우리 순수 고유어입니다. 고유어인데 민간어원서로 온 말이고 그 다음 독일, 할인, 비단 나오는데 비단은 일본 한자 피단에서 온 말이죠. 그죠? 다음 그 다음에 순수 우리말을 묻고 있는데 한번 봐줘봐. 담요, 돌담, 망태기. 그죠? 그 다음 절구통 나왔을 때 돌담은 돌도 순수 우리말이고 담도 순수 우리말이야. 그러나 망태기는 망은 한자하고 태기는 고유어잖아. 절구통에서 절구는 순수 우리말이지만 통은 여러분 자신 통은 이렇게 쓰잖아. 한자로. 그죠?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이런 거야. 다음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두 개는 사실 국어순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나 이건 국어순화의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오죠? 거기 나오는 국어순화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봐주면 돼. 게스트는 뭘로? 손님으로 봐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드는 나체 또는 맨몸으로, 누드는 맨몸 또는 나체로 봐달라. 이런 이야기야. 그죠?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다음 이어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려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국어 순화가 나와주고 있는데 국어 순화는 국어 순화를 해야 한다. 국어 순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립적 의견이 아주 커요. 아주 커. 저도 물론 국어 순화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 먼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1. 이런 거 있지. 차별의 언어는 반드시 뭐요? 국어 순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 차별의 언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인종차별의 언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호주의 백호주 또는 호주의 백호주의 또는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쓴다면은 유색인종이란 말을 쓴다면은 이미 백인 우월주의가 들어있는 거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살색이란 말을 쓴다지 흑인을 깜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인종차별의 언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 있죠? 여성차별의 언어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국어 순화가 돼야 되며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뭐죠? 비속어들 있죠?
비속어도 반드시 국어 순화가 돼야 한다고 믿어요. 그런가 하면 뭐죠? 부정확한 말들, 이러한 말도 국어 순화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뭐죠? 반역사적 어휘들이야. 이런 어휘들은 국어 순화가 돼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욕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실은 국어 순화가 돼야 됩니다. 국어 순화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교재 162쪽 맨 하단 보세요. 162쪽에 반역사적인 어휘들이 있다.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먼저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조선을 이시왕조로 굳혀버리기 때문에 그냥 조선왕조로 해주고, 그죠? 이조 백자도 조선백자라고 불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 그 밑에 나오지만은 한일 합방이란 말이 나오지만은 여기 나오는 합방의 한은 뭐야? 꼭 이렇게 써주라. 강제 병합이라고 써주라. 그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자신 뭐죠? 해방이란 말은 일본이 우리를 풀어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 역사관을 가지고 광복 대처했다고 해라. 그래서 저도 말입니다. 수업 중에 해방공간의 한국의 문학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광복공간의 문학은 하면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 해방공간의 문학은 말입니다. 이건 편한데 익숙함인 것 같아. 광복공간의 문학은 말입니다. 잘 안 돼. 근데 해방은 뭐요? 풀의자 놓아줄 빵자야. 일본이 우리를 놔준 거야. 광복은 우리가 되찾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인 어휘로 바꿔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거기 나온다면 5.16 군사혁명은 5.16 군사 쿠데타로 을사보호조약은 을사늑약으로 바꿔주고, 이런 경우 있죠. 대원군이 갔던 쇄국정책이란 말이 있는데 이 쇄국정책을 어떻게 보느냐도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뭐죠? 대원군의 어떤 민족 주체성의 문제냐, 이것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갖다가 이런 말로 바꿔주라. 뭐요? 통상거부정책이란 말로 바꿔주라. 그죠? 우리를 주체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오늘이 말입니다. 그 뭡니까? 안중근 의사에 관한 뉴스를 아침에 들으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토히로부미 암살, 그러면 암살은 범죄다. 그러므로 뭐라고? 암살하고 쓰지 말고 처단 또는 응징이란 말로 바꿔주라. 암살은 일본 제국주의가 봤을 때는 범죄야.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처단이고 응징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바꿔주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에 이게 뭐냐면 죽일 살자야. 그죠?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건 살해야. 이건 살해야. 그런데 사람을 죽인 걸 살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한테 보러, 선생님, 명상황후 시해와 명상황후 살해 어느 게 맞습니까? 하고 보는데 살해는 남을 죽이는 거야. 시해도 남을 죽이는 거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은 같은 말인데 어떤 점에서 다르냐? 이건 여러분 자신 뭐죠? 일그러질 패자요. 뭐라고? 들어는 봤지? 폐륜이야. 뭐라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죽인 것을 시해라 그래. 그러나 일본의 자객들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죽었다면은 그건 뭐죠? 시해가 아니고 살해라고 해야 한다. 다시 해서 어떤 사람은 살해의 높임말이 시해 아닙니까? 아니다. 시해는 뭐라고? 폐륜적 범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거야. 그게 시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 써서는 안 된다. 이러냐. 절대로 그래 써서는. 그래서 명성하고 살해 이렇게 써야지 시해 이렇게 쓰지 마라. 그렇죠? 실제로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명상어는 일본의 자객들에 의해서 죽었으므로 반드시 살해라고 써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식민사관에 잘못 쓴 말들이다. 그죠? 그것들은 반역사적 어휘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는 우리 교재 어디에 있습니까? 160쪽에 왔어요. 고유의 순화라고 하는데 저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뭐 사람들이 쓰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 여학생 잘 아시죠? 시스루. 속살이 비치는 옷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비치못 이렇게 하래. 패딩이 있어. 겨울에 입는 거. 패딩을 갖다가 누비옷, 누비못, 누비옷 나왔다 해서 누비못 이렇게 써래. 아무도 안 써. 컴퓨터 자판에 키보드. 근데 글쇠 이래 돼. 글쇠 이렇게 국어 순화가 돼 있어. 아무도 안 써.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용돼야만이 어쩌죠? 생명력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은 생명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160쪽에 써놓긴 했지만은 별로 그렇게 사용들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야. 그치? 그래서 좀 정확히 써주라. 그러나 우리 교재 161쪽에 2번이야. 뭐라고 나와? 순 일본어 계열은 주의하셔야 한다. 왜냐하면은 일본어 계열은 우리가 가져오고자 해서 가져온 게 아니야. 일본 제국주의 36년의 통치하에서 또는 해방공간에서 그게 막 강제로 주입된 것들이야. 우리가 필요해서 가져온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바꿔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몇 군데 밑줄 긋겠어요. 자, 161쪽 2번 순 일본어입니다. 먼저 곤색 밑줄. 곤색이란 말 쓰지 마라. 뭐라고? 진남색. 그렇죠? 또는 감청색 이렇게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대기 밑줄. 다진 양념이라고 써라. 그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면은 소라색 밑줄 하늘색이라고 써라. 요즘에 오뎅이라고 쓴 사람 별로 없더라고. 어묵, 생선묵 해라. 다음 그 밑에 와사비 밑줄. 냉면 같은 거 와사비 먹죠? 와사비 밑줄. 고추냉이로 바꿔주라. 다음 우라 밑줄. 우라. 우리 아우라란 말도 있지. 안감. 고쳐주라. 다음 그 옆에 기스. 우측 상단입니다. 이렇게 휴대폰에 기스 났네 이런 말 쓰죠? 쓰지 마라. 단도리. 단도리 순수 우리말로 알고 계신 분 있어? 안 돼. 단도리는 여러분이 일본어 계열로서 준비, 단속이란 말로 바꿔주라. 됐습니까? 그 밑에 뭐 데모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아시고 그 밑에 사라 밑줄. 여기 안주 한 사라 주세요. 안 된다. 한 접시 주세요. 그래야 된다. 다음 소세나시도 쓰지 마라. 밑줄. 다음 그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오면 뭐가 있어? 안하고 붕장어 밑줄. 이런 것들은 시험에도 가끔 나옵니다. 바로 그 옆에 문제 있지. 바로 그 옆에 문제 있어. 다음 우리말로 풀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본식 한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가능하면 바꿔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냥 줄래. 여기 나오는 거짓 가짜가 들어있는 말들이 있다. 이 거짓 한자가 이상하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거짓 가짜가 들어있는 말은 뭘로? 임시란 말로 바꿔라. 가건물 그러면 임시건물. 가면증은 임시면증. 그렇죠? 꼭 그래. 가처분, 임시처분 이런 식으로 바꿔주라 이런 이야기야. 맨 밑에 나오죠. 그 밑에 뭐가 나오냐? 두 번째 견습이란 말이 나와. 그렇죠? 그래서 견습이란 말을 쓰면은 보고 배운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수습이란 말로 바꿔 쓰라고 지금 한 10년 됐어요. 견습사어란 말 쓰지 말고 수습사어에 써라고 써라. 그런데 실제로 밖에서 말입니다. 사회에서는 수습사어란 말 써서 견습사어란 말 안 써요. 근데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시험은 견습직 공무원이라고 나오더라고. 국가에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반 회사에서는 수습사어란 말을 써, 견습사어란 말을 안 써. 그런데 거기는 국가에서는 견습이란 말을 쓰더라고. 국어순환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국가가. 그치? 다음 그 밑에 견적이랑 나오죠? 여러분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다음 그것들 중에서 좌측입니다. 162쪽에 좌측이야. 162쪽의 좌측에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네 번째 구좌 괴좌 밑줄. 농담삼아서 구좌나 괴좌나 돈만 많으면 다 한대. 지금은 구좌란 말을 쓰지 말고 괴좌란 말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대로 쭉 내려왔어요. 읽어보시면 모두 아는 것들. 시말서 밑줄. 시말서 밑줄. 됐습니까? 시말서 밑줄. 그래서 견의사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뭡니까?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경의. 그러면 이게 날줄과 시줄이란 뜻이야. 우리가 경도, 유도, 하재 똑같아. 그래서 일이
진행된 내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위서라고 써야를 심할서라고 쓴 것을 경위서라고 바꾸라 그래서 또 밑줄 쳤어요. 다음 그대로 쭉 내려오면 뭐 어려운 한자들이 많은데 좀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죠? 읽어보세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 문제를 보자. 바로 그 옆에 문제 보니까 뭐가 나와서 고수부지는 둔치로 그렇죠? 마구로는 발항어 그 다음에 녹여는 갓길 또는 길 어깨로. 근데 길 어깨 안 돼 갓길로 써라. 그렇죠? 다음 다대기는 다진양으로. 심한선 경서 전부 기출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데 요즘 국어순환 좀 뜸합니다. 그래도 익혀 뭐 어떤 것들은 선생님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럴 필요는 없다.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읽어봐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163쪽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163쪽에 나와주고 있는데 163쪽에 나오고 있는 것은 여기에 쓰여있기를 어휘의 구분이라고 쓰여있지만은 실제로 현대문법의 의미론에서 이미 단어의 종류를 거의 다 살펴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죠. 제시해설 나옵니까? 제시해설 언어는 맹의해 봅시다. 언어는 형식인 말소리와 내용인 의미의 결합이다. 이건 그 옆에 와서 뭐라고 써요? 언어의 기호성이야. 언어는 형식과 내용의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설 나오죠. 제가 지설은 뭐라 했습니까? 1대1이야. 그래서 어디죠? 고유명사 같은 것이야. 첨성된 세상에 딱 하나뿐이야. 불국사 하나뿐이야. 그렇죠? 바로 그렇게 지시대상과 내용, 우리가 첨성대란 말을 썼을 때 이 첨성대라는 어휘와 그 뜻이 1대1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거야. 청각 영상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념설이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읽어보시고 거기 보니까 지시대상에 존재할 수도 있고 지시대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추상은 또 얼마나 많은데. 다음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미 여러분에게 의미의 종류에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이런 것들은 모두 설명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몰라. 아주 간단히 우리 교재 55쪽 보세요. 55쪽에 보면 제가 지설, 용법설, 개념설 다 설명드렸고 단어를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기에 와 있냐? 우리 교재 164쪽에 의미의 종류의 1번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때문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이며 1차적 의미를 가지고 말한다. 그렇죠? 그러나 주변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오죠. 문맥적 의미야. 일이했을 때 이러한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반열을 머릿속에 생각해 주십시오. 자, 썼어요. 자, 떨어지다란 말을 썼습니다. 떨어지다, 그쵸? 분필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랬지만은 여기 나온 떨어지다가 원래의 사전적 의미는 이거야. 그치? 이게 지금 뭐야? 중심음이야. 그러나 이건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부모님과 옥상에서 떨어져 사나? 아니야. 이건 간격, 거리의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그런가 하면은 뭐죠? 이런 말이 있었을 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뭐죠?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가질 수도 있지. 그러나 뭐죠? 옷이 달아 해지라는 말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떨어져야 반대하면 뭐야? 함께 더불어의 뜻이야. 이때는 말입니다. 떨어지다를 이런 뜻으로 본다면 뭐야? 반여가 줍다가 되겠지만은 이때는 떨어지다는 뭐야? 반여를 굳이 만들자면은 떨어지다의 반대말은 깊다제.
옷을 반이라는 거야. 그래서 따라 이런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죠? 반열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치? 나는 시험에 떨어졌다. 반대 말은 붙다죠. 그쵸? 오르다인가? 가격이 떨어졌네? 가격이 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열을 만들면 그 단어의 문맥점을 정확히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쵸? 그렇게 해서 중심과 주변적 의미를 봐라. 자, 거기 보세요. 보다. 나는 새를 보다.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연극을 보다. 이건 관람하다의 뜻이죠. 책을 보다. 읽다의 뜻이야. 그치? 그러면 환자를 보다. 의사가 환자를 봐야지 뭐야? 칭찬하는 거지. 문맥적으로. 집을 보다. 지키는 거야. 됐습니까? 며느리를 보다. 됐습니까? 맞이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모처럼 내가 휴일하고 집에 좀 쉬려고 그래. 그랬더니 누나가 뭐라고 했냐? 야, 와서 조카 좀 봐라. 그래서 보세요. 이때 이 조카를 보러 갑니다. 이때 보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 첫 번째 뭐야? 이런 의미가 있을 거야. 그렇죠? 학교 가는 길에 잠깐 조카가 보고 싶어서 보러 간 거야. 아니야. 두 번째 뭐야? 말이 좀 이상한데 돌보다 양육하다의 뜻이 있어. 하루 종일 조카를 봐야 돼. 뭔지 아시죠? 그러므로 앞뒤 문맥을 봐가면서 해석하는 걸 뭐라고? 문맥적음이라고 한다. 그렇죠? 다음 거기 나온 가다, 맵다, 손 글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주 잘 나온다. 아주 잘 나온다. 그렇죠? 됐습니까? 꼭 봐줘야 돼. 그래서 우리 교재 166쪽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됐습니까? 우리 교재 166쪽에 좌측에 책 날개에 있는 문제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한가한 틈을 타서 이때 한가한 틈을 타서 이때 타다는 뭐야? 기회란 뜻이죠. 한가한 틈을 타서 잠깐 동안이나마 일상에서 떠나 사람과 일을 잇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더불어 호흡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타다는 기회란 뜻이야. 근데 1번 그는 나무를 잘 탄다. 이때는 뭐 불지른 거 아니지? 뭐라고? 나무를 잘 타? 잘 오르다의 뜻이야. 문맥적으로. 어둠을 타고 어둠을 기회로. 답이 2번이구만. 그치? 그런가 하면 타는 듯한 색채야. 아주 붉은 이런 뜻이지. 비가 오지 않아 미리 탄다. 이때 타다 바짝바짝 마르다의 뜻이지. 그러므로 타다란 말이 다 쓰였지만 동음 이해로 쓰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문맥점을 잘 파악해 주라. 그죠?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167쪽에 나오는 사회적, 정서적 나왔고 외연적, 내포적이라는 이야기가 맨 상단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문학편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오는 4번에 나오는 반사적, 주제적 다 했어요. 뭐 안 했네, 그럴지 몰랐네 하면 안 돼.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단어 간의 의미의 관계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요. 봤네? 기억나시죠? 상여, 하여, 단여, 다여, 동여, 이여, 반여, 유여. 기억나시죠? 모두 했습니다. 뭐 안 했다고 하면 안 돼. 그 종류들이 왜 생겨난지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계셨으면 좋겠다.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 자, 우리 교재로 말입니다. 168쪽이야. 168쪽에 말입니다. 거기 난 탐구학습 봐봐. 탐구학습 보니까 다음 각 문장 중 가로 안에 두 말로 서로 바꿔 쓰기에 부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모름지기 마땅히, 풀어서는 낮추어서는. 그러니까 긴장은 풀다, 긴장을 낮추다, 긴장은 푼다. 이런 말 쓰지만 낮추다란 말은 없지. 그렇죠? 그러나 지역 감정을 부추기다, 조장하다. 둘 다 부정적 의미로 쓰는 단어들이지. 부추기다, 조장하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잘못을 되풀이하다, 전체를 밟다. 그렇죠? 이음 동의어들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쓸 수 있다. 그러나 2번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야. 169쪽에 탐구학습 보세요. 169쪽에 탐구학습입니다. 이건 논란이 좀 있었던 문제인데 거기 나오는 강냉이가 있고 뭐가 있지? 옥수수가 있단 말이야. 이건 제가 저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이음 동의어야. 음은 다르지만 뜻은 완벽하게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이걸 복수 표준어로 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찾으란 걸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걸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자신은 친구, 벗, 그죠? 그 다음 이어서 보족의 보름을 됐습니까? 다음 매니저, 관리인,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소금, 염화나트륨 했는데 실은 전부 다 뭐야? 여러분 자신 이음동이야. 친구나 벗이나 보족이나 보름이나 매니저나 관리인이나 소금이나 염화나트륨 다 같은 뜻이야. 그래서 답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음이어만 생각한다면 그래. 그러나 여기 나오는 친구는 한자어, 벗은 고유어, 매니저는 외국어, 그쵸? 염화나트륨도 외국어, 소금은 우리말, 관리는 한자어. 이건 순수 우리말이지. 보족이야, 보름은 순수 우리말이죠. 거기까지 고려했어야 돼. 그래야 답이 2번이구나 하는데 이음 동의어만 생각하니까 답 없는데요? 이러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대. 이런 문제도 나와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들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은 아마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172쪽 시험에 두 문제 나와요. 172쪽이 172쪽 굉장히 양이 많죠. 그래서 한자와 고유를 한자 공부까지 함께 아울러서 가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172쪽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이야기예요. 어디야? 거기 나오는 221쪽까지 40쪽 정도 나가는데 수업으로는 한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해서 두 문제를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까지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은 좀 빠른 진도를 갖다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꼭 앞부분과 연결돼서 복습들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